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소폭, 진짜 소폭이에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봉상 여기 이 회색선이 121선이거든요. 이 121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말아 올려주면서 121선 위로 다시 안착을 해줬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을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가의 하락이요. 셀트리온의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 주가의 조정을 받은 거다 보니까요. 네. 셀트리온이 지금 지난주 월요일 공시 이후로 딱히 어떤 공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난주에 수급이 좀 많이 약했어요. 특히 이 외인과 기관들 지난주 수, 목 연속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모습. 그래도 지금 금요일하고 오늘 이 외인들이 다시금 수매수로 소폭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매도했던 이 물량을 회수한다기보다는 이 하방을 견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매수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죠.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1개월 누적 매도량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 이제 주중에 테슬라나 IBM 등, 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이미 매출적인 부분 자체는 지난해 대비해서 이 외용도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지금 매출액이 한 9,300억, 9,33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죠. 이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대비 35에서 40% 정도? 40은 조금 안 되려나? 네, 그 정도 외형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이번 2024년도는 이 외형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부분은 지난해 대비 확연하게 어떤 수익성 자체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기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2천억 원대는 최소한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 4분기에는 이보다 더 증액된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상반기에요.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합병에 따라서 이 무형자산의 상각 등 일정 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고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 자체에 따라서 수익성이 증대되는 이 변동의 폭 자체도 커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2025년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품목 확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CDMO까지 곁들여지면서 이 매출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일리아 시밀러, 휴미라 시밀러, 프롤리아 시밀러, 스텔라라 시밀러 이런 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유효성과 안정성 등을 입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자 기사가 뭐였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이와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가 이 영국의 류마티즘 골격계 질환 전문지인 RMO 오픈에 게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CTP47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요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의 2차 진행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류머티즘 근골격계 질환 전문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유효성이나, 오리지널 이제 의약품과 대비해서 이 유효성이나, 동등성, 그리고 약동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약물의 흡수라거나 분포, 대사 등을 약동화라고 합니다. 이 약동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초에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이 주요 글로벌 국가의 악템라가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CTP47의 품목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 셀테리온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진행 중인 허가 신청에 속도를 내서 기존에 출시된 TNF-알파 억제제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로 자가면역 질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일리아나 히미라, 프롤리아, 스텔라라 등등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품목 허가 관련해서 향후 글로벌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따졌을 때 약 4조 원 정도 시장 규모거든요. 이 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통해서 외형 확대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견인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셀테리온과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셀테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 셀트리온의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주가는 시장에서 당장 움직여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비만 치료제, 아니면 ADC, 아니면 SC 제형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움직여주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실적 시즌이라서 이번 주에 이제 주중반 테슬라, IBM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솔직하게 지금 뭔가 이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이 뉴스가요, 지금 결이 다 비슷해요. 그런 내용들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뭔가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요, 아마도 이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계속 이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은 아마도 해가 지나야 내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이 셀트리온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 셀트리온 하나의 몰빵에서 인생 베팅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해서 여러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이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셀트리온과 관련한 이슈, 뉴스, 일정, 재료, 타점, 대응 전략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또는 지금 이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런저런 종목 다 물려가지고 이 포트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요. 아니면은 나 이거 포트 구성할 만한 종목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줘라 하시는 분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셀트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교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